햇살이 마당의 텃밭 위로 부드럽게 내리쬐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전원주택에서 정영철은 허리를 굽혀 가지런히 자란 상추 잎을 어루만졌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그의 자세는 여전히 군인처럼 반듯했고 날카로운 눈빛은 세월의 무게를 머금은 채 주변을 경계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영철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부엌에서 커피 향이 퍼져나왔습니다. 거실 한쪽에 마련된 작업실에서 푸른빛 모니터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또 밤새 코딩했구나. 영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정민주는 26살이지만 그의 세계는 비트와 바이트, 알고리즘과 코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특성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컴퓨터와 지내는 시간이 훨씬 편안했습니다. 민준아, 아침 먹어야지. 작업실 문을 열자 3개의 모니터 앞에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까만 머리카락은 잠도 제대로 자지 않았는지 이리저리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아빠 드디어 완성했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단조로운 톤으로 말하던 그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뭐가 완성된 거니? 제가 6개월 동안 작업해온 패턴 인식 AI 알고리즘이요. 기존 모델보다 정확도가 38% 향상됐어요. 민준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영철은 아들의 설명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일에 몰두했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평소 통화를 꺼리는 아들이 의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정민준입니다. 네, 어떻게 아셨죠? 영철은 아들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함, 그 다음에는 놀라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희미한 기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빠, 방금 넥스트테크에서 전화가 왔어요. 영철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넥스트테크는 국내 최대 IT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무슨 일로? 제가 개발 중인 알고리즘에 관심이 있대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연구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내일 만나자고 하네요. 영철의 마음속에 작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30년간의 첩보 생활은 그에게 건강한 의심을 갖도록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내 연구를 알았지? 민주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아, 그런데 제가 테스트를 위해 작은 샘플 코드를 개발자 포럼에 올린 적은 있어요. 영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조심해야 해. 민준아, 내 연구가 정말 가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할 거야. 다음 날 민주는 처음으로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아빠도 같이 가실래요? 영철은 놀랐습니다. 보통 민주는 독립적인 행동을 선호했습니다. 같이 갈까? 내가 도움이 될 것 같니?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빠가 옆에 있으면 제가 더 편해요. 낯선 사람들 만나는 게 아직도 어려워요. 넥스트테크 본사는 서울 강남의 높은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미래적으로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는 뚫어지게 바닥만 쳐다보았습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CEO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정민준 씨,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저는 넥스트테크 CEO 임재혁입니다. 임재혁은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올려놓고 화면을 민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민준 씨, 당신이 개발자 포럼에 올린 코드를 봤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패턴 인식 AI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기존 모델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정확해요. 임재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희는 골든라보라는 특별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민준 씨에게
이 팀의 핵심 연구원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평소에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였지만 이번에는 흥분이 역력했습니다. 임재혁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영철이 숫자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연구원 연봉의 3배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민준 씨가 개발한 알고리즘의 특허권도 공동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민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의 꿈은 항상 자신의 코드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며칠 후 민준은 넥스트테크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영철은 아들의 짐을 싸는 것을 도왔습니다. 노트북과 하드 드라이브, 몇 권의 전문 서적, 그리고 기본적인 옷가지들. 민준의 인생이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된다는 사실이 영철을 슬프게 했습니다. 대전행 캐 올라타기 전 영철은 아들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열어봐. 상자 안에는 특별한 전화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특이한 폰인데요. 영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하지만 특별한 폰이야. 배터리가 오래가고 감청이 불가능해. 그리고 내 번호가 저장되어 있어. 위급할 때 바로 연락할 수 있게. 민준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연락할게요.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 영철은 아들을 다시 한번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마치 이것이 마지막 포옹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행운을 빌어, 아들. 항상 조심하고 무슨 일이든 아빠에게 얘기해.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민준은 창가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모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영철의 마음 속에는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가득했습니다. 플랫폼에 홀로 남겨진 영철은 사라져가는 기차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가슴 속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영원히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민준은 골든라보의 놀라운 시설에 압도되었습니다. 지하에 자리한 연구소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공간이었지만 내부는 마치 미래에서 가져온 듯한 첨단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은 끊임없이 데이터를 표시했고 서버실에서는 수백 대의 컴퓨터가 쉴 새 없이 연산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민준 씨, 마음에 드시나요? 한지원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민준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지원만큼은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연구실 안쪽에는 5명의 연구원들이 자리에 앉아 작업 중이었습니다. 민준의 등장에도 그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동료가 왔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민준은 혼자 일하는 것을 선호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안내한 작업 공간은 모니터와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이 갖춰진 독립된 공간이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설렘으로 부풀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환경에서 작업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코딩에 몰두하던 중 민준의 어깨를 누군가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벌써 밤 10시예요. 첫날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실 줄은 몰랐네요. 민준은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연구원들은 이미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구내식당으로 가는 길에 민준은 문득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영철이 식사 시간을 잊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걱정했을 텐데요. 자는 건 어떻게 하나요? 연구소 뒤편에 기숙사가 있어요. 각자 개인 방이 있고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지원이 안내한 방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다만 창문이 없었습니다. 창문이 없네요. 네, 보안 때문이에요.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죠. 민준의 가슴에 미세한
불편함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이런 첨단 연구소에는 당연한 조치라고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민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다 괜찮니? 영철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아빠, 다 괜찮아요. 여기 정말 대단해요. 제가 꿈꿔왔던 환경이에요. 전화를 끊은 후 민주는 다시 자신의 알고리즘 코드를 검토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될 것이고 그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의 일상은 완전히 코딩에 몰입된 상태로 흘러갔습니다. 지원은 항상 그의 곁에서 도움을 주었고 가끔은 코드를 함께 검토하며 조언해 주었습니다. 지원 씨는 정말 대단해요. 제 코드를 이렇게 쉽게 이해하다니. 지원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과찬이세요. 민준 씨의 알고리즘이 너무 체계적이라 이해하기 쉬웠을 뿐이에요. 일주일이 지나자 민준의 알고리즘이 넥스트테크의 시스템과 완벽하게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임재혁이 직접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민준 씨, 정말 놀라운 성과예요. 당신의 알고리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군요. 민준은 평소와 달리 약간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창작물이 인정받는 것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알고리즘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볼 계획입니다.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원래 계획은 알고리즘을 학술적으로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알고리즘에 대한 논문을 쓰고 싶어요. 학계에 공개하기 전에. 임재혁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한 번 쿵 하고 뛰었습니다. 물론 학술적 가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만의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특허 출원 전에 공개되면 경쟁사들이 모방할 수 있으니까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 작은 불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방 구석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제 알고리즘이 잘 적용되고 있어요. 대표님도 매우 만족하셨대요.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의 직감은 항상 예리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대표님이 제 알고리즘을 당분간 비공개로 유지하자고 하셨어요. 영철의 목소리가 더 진지해졌습니다. 계약서는 꼼꼼히 확인했니? 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는지? 민준의 가슴이 갑자기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처음 입사할 때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내용을 자세히 읽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요약해준 것을 신뢰했을 뿐이었죠. 다음 날 민준은 일찍 연구실에 도착해 계약서를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랍에서 계약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찾으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민준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아, 제 계약서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계약서는 인사팀에 보관되어 있어요. 필요하시면 요청드릴게요. 그런데 특별히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라도 있으신가요? 민준의 입이 갑자기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지원의 질문이 왠지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냥 특허 관련 부분이요. 그날 오후 민준은 시스템을 통해 특허 출원 준비 서류를 찾아보았습니다. 발명자 목록에 정민준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신 기술 지원으로만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연구실을 나와 임재혁의 사무실로 향하던 중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임재혁과 지원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은 무의식적으로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준의 알고리즘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이미 핵심 코드는 모두 추출했고 우리 시스템에 통합했습니다. 지원의 목소리에는 민준을 대할 때의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좋아. 그럼 곧 그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거군. 네, 하지만 그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계약서를 물어봤어요. 민준의 심장이 거의 멈출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처음부터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알고리즘만 원했던 것이고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 그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준 전화기를 꺼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연구실로 돌아가 보니 그의 자리는 이미 누군가가 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개인 노트북, USB 드라이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 여기 계셨군요. 임재혁 대표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어요. 지금 바로요. 민주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지원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이제 그 미소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연구소가 아니라 황금빛으로 포장된 감옥이었습니다. 서울 새벽 3시 7분. 정영철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숙련된 첩보 요원이었던 그는 30년간 이런 식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직감이 그를 깨운 것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영철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텅 빈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방이 보였습니다. 비어 있었죠. 아들이 떠난 지 이제 겨우 3일째였지만 집 안의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민준아, 그는 아들이 걱정됐습니다. 어제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약속했던 전화도 오지 않았고 그가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이 일에 몰두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첩보 요원으로서의 육감은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재로 향한 영철은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특수 장비가 든 검은색 가방을 꺼냈습니다. 은퇴할 때 공식적으로는 모두 반납했어야 하는 장비들이었지만 그는 몇 가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가방 안에는 추적 장치, 도청기, 특수 제작된 열쇠 세트, 그리고 옛 동료들의 연락처가 적힌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영철은 수첩을 펼쳐 번호 하나를 찾았습니다. 서준호, 그의 가장 신뢰하는 후배였습니다. 전화를 걸자 몇 번의 신호음 후 졸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준호야, 나 영철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준호의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선배님,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준호야, 미안하지만 도움이 필요해. 내 아들 민준이가. 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넥스트테크 때문인가요? 그래, 어제부터 연락이 두절됐어. 민준이는 절대 약속을 어기는 아이가 아니야. 정확히 27분 후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영철이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직장인 같았지만 날카로운 눈빛에서 현역 첩보 요원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는 노트북을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넥스트테크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깨끗해 보이는 회사예요. AI와 빅데이터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준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골든 라보라는 비밀 연구팀은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 2년간 합류한 연구원들 중 절반 이상이 몇 개월 만에 갑자기 퇴직했고 그들 중 누구도 다른 IT 기업에 재취업하지 않았습니다. 영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그런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호가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우선 민준 씨의 전화기 위치를 추적해 볼 겁니다. 그 전화기에는
추적 장치가 내장되어 있으니까요. 장치를 조작하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대전 교외의 넥스트테크 연구단지. 빨간 점이 민준 씨의 전화기 위치예요. 영철은 지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결심되었습니다. 준비해야겠어. 곧 출발할 거야.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그곳은 첨단 보안 시설입니다. 무작정 들어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영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두드러운 아버지의 모습은 사라지고 냉철한 첩보 요원의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걱정 마. 나도 한때는 최고의 침투 전문가였으니까. 준호는 이런 영철의 모습을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사냥개가 다시 사냥감의 냄새를 맡은 것과 같았습니다. 영철은 옷장으로 가서 오래된 검은색 의상을 꺼냈습니다. 첩보 활동에 적합한 특수 제작 옷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영철은 민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들이 남겨둔 노트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중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민준의 알고리즘에 관한 초기 구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할까? 영철의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민준은 항상 순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순수함을 이용하기만 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꼭 대전행 케이트 오른 영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추는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민준이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의 모습, 학교에서 따돌림 당했다고 울며 돌아왔을 때의 모습, 그리고 첫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모습까지 영철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그는 첩보 요원으로서의 화려한 경력도 뒤로하고 오직 민준을 위해 살았습니다. 때로는 외로웠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그의 전부였으니까요. 대전역에 도착했을 때 영철은 이미 완벽한 침투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준호가 보내준 넥스트테크 연구소의 도면과 보안 시스템 정보를 바탕으로 그는 가장 약한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차를 숲속 깊은 곳에 숨긴 영철은 쌍안경을 꺼내 연구소를 관찰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유리와 철골 구조로 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높은 담장과 CCTV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철저하군. 하지만 그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경력 중 이보다 훨씬 어려운 임무도 많았으니까요. 건물 뒤쪽에 작은 환기구를 발견한 영철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밤의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영철은 마치 숲의 일부인 것처럼 조용하게 연구소 담장에 접근했습니다. CC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에 그는 카메라의 시선을 피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환기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영철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어둠에 적응해 있었고 귀는 주변의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어디 있니? 영철은 마음속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태블릿을 꺼내 민준의 전화기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빨간 점은 건물 지하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영철은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어두운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2명의 경비원이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야간 근무야? 응, 요즘은 보안을 더 강화했거든. 특히 B구역은 더 철저해.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하던 중 영철은 큰 철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위에는 비구역 허가된 직원만 출입 가능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은 전자 잠금 장치로 잠겨 있었습니다.
영철은 가방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습니다. 전자 잠금 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장비였습니다. 몇 초 후 철문이 찰칵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내부는 연구실처럼 보였습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와 실험 장비들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수많은 모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철은 연구실을 지나 또 다른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생활구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쪽은 마치 작은 기숙사 같았습니다. 여러 개의 방이 독도를 따라 줄지어 있었고 각 방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영철은 태블릿을 보며 민준의 전화기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빨간 점은 방 7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영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 7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한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전자 잠금 해제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영철은 그 불빛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침대 위에 민준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주변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말라붙은 핏자국이 보였습니다. 영철은 재빨리 아들에게 다가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맥박은 정상이었습니다. 민준아! 정신 차려봐! 아빠다! 영철이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자 민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 아빠가 왔다. 이제 괜찮아. 영철은 아들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고 손목에는 묶였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영철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민준이 일어나도록 도왔습니다. 일어날 수 있겠니? 민준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여기서 나가야 해요. 그들이 내 알고리즘을 훔쳤어요. 영철은 민준을 부축하며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출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적색 비상등이 복도를 밝혔고 요란한 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침입자 발견! 모든 직원들은 대피하십시오. 보안팀은 B구역으로 집결하라. 영철은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뒤에서는 이미 발소리와 함께 보안팀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어떻게 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영철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 아빠가 있잖아. 영철은 가방에서 작은 연막탄을 꺼냈습니다. 첩보 요원 시절의 마지막 비상 장비였습니다. 민준아, 내 말 잘 들어. 내가 연막탄을 터뜨리면 우리는 왼쪽 비상구로 달려갈 거야. 그리고 절대 내 손을 놓지 마. 영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연막탄의 안전핀을 뽑아 뒤로 던졌습니다. 곧 연기가 복도 전체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그들은 왼쪽 비상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혼란에 빠진 보안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영철은 아들의 손을 꽉 잡은 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비상구를 통해 밖으로 나온 그들은 연구소 뒤편의 숲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경보음이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고 서치라이트가 주변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힘내. 민준아, 차가 저 앞에 있어. 마침내 그들은 숨겨둔 렌터카에 도착했습니다. 영철은 재빨리 민준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그는 서둘러 시동을 걸었고 차는 숲 속 오솔길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이제 조금씩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렌터카 안에서 영철은 백미러로 뒤를 살폈습니다.
아직 추적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준 전화기에 추적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어. 내가 전화기를 준 진짜 이유지.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추적 장치요? 그런 거였군요. 역시 아빠는 달라요. 영철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표정은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민준아, 저 사람들이 너에게 무슨 짓을 한 거니? 민준은 창백한 얼굴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눈 주변의 멍이 시퍼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최고의 환경, 최신 장비. 그런데 제가 알고리즘을 시스템에 통합시키자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겨우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지만 그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임재혁이 그 사람이 저를 속였어요. 제 이름을 특허에서 지우고 모든 권리를 가져가려고 했어요. 제가 거부하자 그들은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훈련이라고 불렀죠. 영철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돋아났습니다. 아들을 해친 자들에 대한 분노가 가슴 속에서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영철은 아들을 힐끗 보았습니다. 민준의 눈에는 배신감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이제 넌 안전해.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첩보부 요원으로서 그는 항상 임무를 완수했고 아버지로서 그는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알고리즘을 어떻게 사용할지 무서워요. 제가 만든 건 너무 강력해요. 잘못 사용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민준의 노트에서 그 알고리즘의 잠재력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그들을 막을 거야. 새벽녘 그들은 서울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현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처음 뵙겠습니다. 서준호라고 합니다. 아버님의 오랜 동료죠. 민준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여전히 그에게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아버지의 친구라는 사실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안전 가옥 내부는 단출했지만 필요한 것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거실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컴퓨터 장비들이었습니다. 준호 씨, 이건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첨단 해킹 및 감시 장비입니다. 넥스트테크의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 준비했어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표정에 흥미와 걱정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서버에 접근한다고요? 어떻게요? 준호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민준 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시스템을 내부에서 봤잖아요. 로그인 화면, 보안 프로토콜,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기억력은 항상 뛰어났고 특히 패턴과 코드를 기억하는 데는 더욱 그랬습니다. 네, 기억나요. 그들은 3중 인증 시스템을 사용해요. 하지만 그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마치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백도어를 만들어 두었어요. 누구도 모르게요. 만약 제 알고리즘이 악용될 경우를 대비해서 영철과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선견지명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백도어라고 어떤 종류의? 민준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가락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코딩할 때의 민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진 듯했습니다. 패턴 인식 알고리즘의 한 부분에 제가 특별한 코드를 심어두었어요. 특정 입력 신호를 주면 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우회할 수 있게요. 준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놀랍군요. 그럼 우리는 그들의 서버에 접근할 수 있나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집중과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완전한 접근은 아니에요. 제 알고리즘과 관련된 파일들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심어둔 백도어는 24시간마다 위치를 바꿔요.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영철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항상 민준의 재능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방 안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민준은 완전히 컴퓨터에 몰입한 상태였고 영철과 준호는 그의 뒤에 서서 작업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왔어요. 민준의 손가락 멈추었습니다. 화면에는 넥스트테크의 내부 시스템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철은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잘했어, 민준아. 민준은 빠르게 파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제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완전히 변형되었어요. 영철과 준호는 화면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떻게 변형된 거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원래 제 알고리즘은 데이터 패턴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보안 시스템 침투 도구로 변형시켰어요. 다른 기업이나 기관의 시스템을 해킹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요. 영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 재산권 침해를 넘어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해. 모든 파일을 복사하고 변형 과정도 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빠르게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손가락 키보드 위에서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다른 폴더도 확인해 보자. 준호의 제안에 민준은 다른 디렉토리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고객 목록이에요. 화면에는 여러 기업과 개인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각각 어마어마한 금액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알고리즘을 팔고 있었어요. 해킹 도구로요. 준호가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름들 중에는 무기 거래상도 있습니다. 국제 범죄자들이에요. 영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국정원에서 근무할 때 쫓았던 인물들의 이름도 몇 개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사가 아니야.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범죄 조직이야.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창조물이 이렇게 악용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이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영철은 재빨리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좋은 의도로 그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세상을 돕고 싶었을 뿐이야. 나쁜 건 그것을 악용한 자들이지.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조금 위안을 얻은 것 같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가 답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접촉은 위험할 수 있어요. 넥스트테크는 권력층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민준아, 내 알고리즘을 멈출 방법이 있을까? 민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새로운 결의가 서렸습니다. 있어. 제가 만든 백도어를 통해 자가 파괴 명령을 심을 수 있어요. 알고리즘이 스스로를 무력화시키는 코드를요. 영철과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가능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네. 저는 항상 제 코드에 안전장치를 심어둬요. 특히 이런 강력한 알고리즘에는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임무가 있어. 영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증거를 수집해서 임재혁과 넥스트테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 둘째, 민준이의 알고리즘이 더 이상 악용되지 않도록 무력화시키는 것. 준호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증거 수집을 계속하겠습니다. 민준 씨는 자가 파괴 코드를 준비해 주세요. 영철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이제 완전히
밝아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고 그와 함께 그들의 싸움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있지?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많지 않을 겁니다. 넥스트테크는 이미 민준 씨가 탈출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고 곧 그들이 백도어를 발견할 가능성도 있어요. 민준의 손가락 더욱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해야 해요. 실수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영철은 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준의 표정에서 그는 결연함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아들은 이제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민준아, 영철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지키고 정의를 세우는 것. 첩보 요원으로서의 마지막 임무가 될지도 모르는 이 작전에 그는 것을 걸었습니다. 자가 파괴 코드 완성했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희미한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12시간 동안 그는 거의 쉬지 않고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가락 키보드를 두드리느라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성취감이 빛났습니다. 영철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복잡한 코드 라인들이 가득했지만 그에게는 그저 미지의 기호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의 성과에 깊은 감탄을 느꼈습니다.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니?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설명할 때는 항상 차분해졌습니다. 제 알고리즘은 패턴을 찾는 거예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거죠. 이 자가 파괴 코드는 그 퍼즐의 핵심 조각을 고의로 엉뚱한 곳에 배치해요. 결과적으로 퍼즐은 영원히 완성되지 않고 알고리즘은 무한 루프에 빠져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준호가 감탄하며 끼어들었습니다. 놀랍군요. 하지만 이 코드를 어떻게 넥스트테크 서버에 심을 건가요? 그들은 이미 보안을 강화했을 텐데.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들이 놓친 것이 있어요. 제 알고리즘은 24시간마다 자동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이 기능은 제가 심어둔 것이고 그들은 이것이 알고리즘의 필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 자가 파괴 코드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영철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토록 뛰어나다는 사실에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자부심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의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걱정이 맴돌았습니다. 실행할 때 위험은 없니? 그들이 추적할 가능성은?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무의식적으로 책상 위를 두드렸습니다. 불안할 때 나타나는 습관이었습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만든 백도어는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코드가 실행되는 순간 모든 흔적은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준비됐니?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교차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그의 손가락 키보드 위로 움직였습니다. 엔터 키를 누르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바가 천천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10%, 25%, 47%. 갑자기 화면이 민준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영철이 물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접속을 탐지한 것 같아요. 방화벽이 활성화됐어요. 민준의 손가락 광속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코드를 수정하며 방어벽을 우회하려 했습니다. 땀방울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른 컴퓨터로 이동했습니다. 우회시키겠습니다. 시간을 좀 벌 수 있을 거예요. 영철은 답답한 마음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디지털 전쟁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믿고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75%, 83%,
민준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번졌습니다. 그때 화면이 다시 한번 깜빨간색 경고창이 여러 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백도어를 발견했어요. 우리의 접속을 차단하려고 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더 빠르게 움직였지만 경고창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영철은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민준아, 넌 할 수 있어. 내 알고리즘이야. 아무도 너보다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은 없어. 그 말에 민준의 눈에 새로운 결의가 서렸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코드 입력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경로로 시도해 볼게요. 원래 백도어 말고 제가 비상용으로 만들어둔 또 다른 통로가 있어요. 민준의 말에 영철과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놀라운 비밀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고 진행 바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빠른 속도로요. 90, 95, 98 세 사람의 숨소리만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마침내 화면에 완료라는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성공했어요. 민준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가 파괴 코드가 알고리즘에 삽입됐어요. 24시간 내에 모든 시스템에서 활성화될 거예요. 영철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를 확보하고 임재혁을 직접 만나야 해.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직접 만나신다고요? 너무 위험합니다. 영철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임재혁의 자백이 필요해. 그것만이 넥스트테크와 그 뒤에 있는 세력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 민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빠, 너무 위험해요. 그들은 아빠를 알아볼 거예요. 영철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내가 첩보부 요원으로 30년을 버틴 건 변장의 달인이었기 때문이야. 그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가발, 특수 분장 도구, 그리고 다양한 의상 속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넥스트테크 본사의 보안 시스템을 확인해봐. 임재혁의 일정도 알아내고. 준호는 신속하게 컴퓨터로 돌아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 재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임재혁은 오늘 오후 2시에 본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과의 미팅인 것 같아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영철은 변장 도구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투자자로 위장할 거야. 준호가 가짜 신분을 만들어줄 테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인 투자자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원 확인이 덜 엄격하니까요. 영철은 상자에서 중국식 안경테와 간단한 변장 도구를 꺼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변장을 시작했습니다.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안경을 쓰고 살짝 화장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중국인 부자의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민준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 같아요. 영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변했습니다. 중국인 억양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이유 회장입니다. 중국 환태평양 벤처의 대표죠. 민준과 준호는 감탄의 눈빛으로 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내가 모은 증거들을 정리해서 USB에 담아줘. 그리고 임재혁이 자백할 가능성이 낮으니 녹음 장치도 필요해. 준호는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철은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민준아, 내가 없는 동안 준호와 함께 여기 있어.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 아직 넥스트테크가 너를 찾고 있을 테니까. 민준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조심해요. 제발. 영철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퍼져나갔습니다.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 그리고 그를 지키려는 확고한 결의였습니다.
걱정 마. 아버지는 항상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왔단다. 영철은 신중하게 정장을 입고 변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임무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그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자. 임재혁을 만날 시간이군. 영철은 준호가 준비한 가짜 신분증과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사냥을 앞둔 늑대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래된 사냥개는 마지막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철은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곧 돌아올게. 넥스트테크 본사로 향하는 길, 영철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아들의 명예를 되찾고 범죄자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것. 그것이 아버지로서 그리고 첩보 요원으로서 그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넥스트테크 본사 앞에 도착한 영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는 이제 중국 벤처 캐피탈 푸통테크 인베스트먼트의 리우장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인테리어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첨단 기술의 전시물들. 영철은 당당한 걸음걸이로 안내 데스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장입니다. 임재혁 대표님과 2시 약속이 있습니다. 영철은 능숙한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30년간의 첩보 훈련이 그를 완벽한 배우로 만들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준호가 넥스트테크의 예약 시스템을 해킹하여 가짜 약속을 만들어 놓은 것이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리우님, 37층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영철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속에 숨겨진 녹음기가 그의 심장 소리까지 녹음하지는 않을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또 하나의 임무일 뿐이라고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37층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완전히 리우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표정,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도 중국인 부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임재혁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임재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지난번 민준과의 만남에서 보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영철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완벽하게 감정을 숨겼습니다. 리우 회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갑작스러운 미팅 요청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재혁이 손을 내밀었고 영철은 그것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적의 손을 잡는 것은 불쾌했지만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넥스트테크의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개발된 AI 알고리즘에 관심이 많습니다. 임재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욕심과 자만심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아, 소문이 빠르군요. 저희 회사의 최신 기술에 대해 알고 계시다니 놀랍습니다. 영철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준호가 특별히 준비한 태블릿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넥스트테크의 비밀 거래 내역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영철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중국인 억양이 사라지고 차갑고 단단한 한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임재혁의 표정이 순식간에 경직되었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영철은 태블릿을 임재혁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넥스트테크가 개발한 해킹 도구와 그것을 구매한 범죄자들의 목록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정민준의 아버지입니다. 임재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비상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영철이 재빨리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첩보 요원
출신의 반사 신경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임 대표님. 이미 모든 증거는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당신의 자백이 필요해서입니다. 임재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냉소적이고 오만한 웃음이었습니다. 자백이요? 무엇을 자백하라는 겁니까? 저는 단지 비즈니스를 했을 뿐입니다. 당신 아들이 스스로 계약에 서명했고 우리는 그 계약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죠. 영철은 태블릿을 조작하여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준과 다른 연구원들이 횡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것도 계약의 일부였습니까? 임재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계산된 냉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영철 씨, 맞죠? 당신은 국정원 첩보부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상적인 경력이지만 이제는 그저 퇴직한 노인일 뿐이죠. 당신이 가진 증거가 무엇이든 그것으로 저를 위협할 수는 없습니다. 영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임재혁이 그의 신원을 알고 있다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신원을 조사했군요. 역시 대단한 사람입니다. 영철의 목소리에는 비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계에 내장된 녹음기가 작동 중임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 아들의 알고리즘을 무기화한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었나요? 아니면 나중에 생각해낸 아이디어였나요? 임재혁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웃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여전했습니다. 천재는 항상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씨, 당신 아들 같은 순수한 이상주의자들은 자신의 발명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모르죠. 우리는 단지 그 가치를 최대화했을 뿐입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죠. 골든 라보의 다른 연구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임재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의 표정에 미세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려운 훈련 과정을 거쳤습니다. 천재들은 때로 체벌이 필요하죠. 당신 아들처럼 말을 안 듣는 경우에는 특히요. 고통을 통해 사람은 성장합니다. 영철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펴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내면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지만 그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때렸다는 말입니까? 임재혁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의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물리적 지도라고 합시다. 때로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특히 당신 아들처럼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에게는요. 당신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게 될 겁니다. 임 대표님, 이미 당신의 서버에 있는 알고리즘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24시간 내에 그것은 완전히 쓸모 없어질 거예요. 임재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죠? 영철은 아주 미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자신의 알고리즘에 자가 파괴 코드를 심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고객들에게 판매된 해킹 도구도 곧 작동을 멈출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수십억을 지불한 고객들의 분노를. 임재혁이 갑자기 책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 어린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어떤 사람과 거래하고 있는지 모르는군요. 그들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닙니다. 국제적인 조직들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는 갑자기 말을 멈추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말해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철의 손목 시계는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자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 대표님. 영철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 녹음은 검찰에 제출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객 목록도 국제경찰에 넘겨질 거고요. 임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영철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패배감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나 혼자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더 큰 세력이 뒤에 있어요. 영철은
태블릿을 가방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영철은 등 뒤로 임재혁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 아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철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차가운 공포가 퍼져나갔습니다. 천천히 뒤돌아보니 임재혁은 전화기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사람들이 당신 아들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철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두 걸음 만에 임재혁에게 다가가 그의 손에서 전화기를 낚아챘습니다. 화면에는 지금 당장 실행이라는 문자가 전송되려던 참이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영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숨겨진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통신은 이미 우리가 감시 중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당신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그는 임재혁의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깼습니다. 충격으로 전화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임 대표님, 당신의 범죄와 함께 건물을 떠나는 영철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임재혁의 위협이 빈말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민준이는 괜찮아? 네, 선배님. 민준 씨는 제 옆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전해요. 영철의 가슴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증거를 모두 준비해. 내가 도착하는 대로 당국에 제출할 거야. 영철이 차에 올라타는 순간 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자가 파괴, 코드 활성화 시작, 알고리즘 기능 저하 50% 진행 중. 영철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임재혁과 그의 공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 근교의 조용한 마을, 영철과 민주는 새로 이사한 집의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넥스트테크 스캔들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넥스트테크의 임재혁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들이 오늘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불법 해킹 도구 개발 및 판매, 강제 감금, 사기 등 혐의로. 영철은 TV 소리를 줄이며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민준아, 모든 게 끝났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성숙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힘든 경험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이제 뭘 하고 싶으세요? 영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은퇴 후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글쎄, 이제 정말 텃밭이나 가꾸면서 조용히 살고 싶은데 너는 어떠니?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안전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요. 영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아빠가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 줄게. 둘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첩보 요원도 사냥개도 아닌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삶이요. 민준이 문득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겪은 일을 통해 무엇을 배웠다고 생각하세요? 영철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코드도 중요하지만 그 코드를 만드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지. 그리고 아들아, 내 아버지가 생각보다 멋진 사람이라는 것도. 민준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맑은 가을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